국정 상황이 심각한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당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님 시간인데 긴급하게 김영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도 함께 모셨습니다. 우선 두 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상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이 예고가 된 상황인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10시 20분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속보가 나와서 조금 종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제거해달라. 국정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행은 경제의 대외 신인도와 국정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래서 요거 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탄핵 의결이 되면 행정부 역량이 전체가 위축이 되고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된다. 예, 그리고 본인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감당할 수가 없겠다. 나는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선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먼저 나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지금 현재 더구나 부총리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 이게 기본적 자세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멈춰달라는 것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정황상 한덕수가 내란의 사실상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서 공동 수괴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자다 이렇게 저희들은 네.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에 따른 그런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자신이 한 그런 내란에 대한 책임과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내란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걸 못하도록 막는 것은 네.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예. 행동이고 무책임한 처사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단 어제 한덕수 총리의 담화 발표 이후에 네.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올랐어요. 방금 최상목 이 기자회견 이후에 또 10원이 올랐습니다. 또 올랐어요. 지금 얼마예요? 1,478원. 1,480원이 뚫리게 생겼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불확성을 키우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한덕수를 비롯한 지금 국무위원들입니다. 이게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에 외국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절차대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해결이 되려나 보다라고 지켜보던 가운데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최상목이 나도 안 할래요라고 소위 이른바 배째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20원이 뛴 거예요. 환율이. 아니 한덕수와 국무위원들 덕분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 1,500원을 보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최소한 둘 다 경제 관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아니 본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 그 긴급 대정부 질문 출석해서 경제 때문에 비상계엄은 안 된다라고 말렸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조기에 끝내야겠다라는 행동에 나서야지 나도 못하겠다라고 다리를 쭉 뻗으면 이거를 전체 내각 상황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국민들이요. 하루하루가 지금 이 순간도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게 지금 경제를 살리는 거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오늘 최고위에서 우리 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발표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이 환율이나 이 추세를 보면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이 1차 부결됐을 때 환율이 올라가고 네. 2차 가결됐을 때 환율이 약간은 안정세를 네. 이제 보이고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또 말도 안 되는 그 윤석열을 비호하는 네. 그런 기자회견을 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고 또 한덕수가 담화를 발표했을 때 올라가고 예. 계속 이런 추세를 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내란 상황이 계속 종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시장에서는 이걸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이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덕수나 지금 최상목의 이런 태도는 네. 지금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뭔가 그런 사적인 네. 이익에만 우선하고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내팽개 치겠다. 이런 네. 것과 다름없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예. 국민들한테 즉각 사과하고 예. 다시 예. 이 전국의 엄중한 책임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겠다. 이렇게 다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분 전에 또 나온 속보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란이 지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한 거의 국무위원 전원이 배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예. 뭐 이런 식으로 쭉 쫙 내려갑니다. 정해놨는데 예. 지금 국무위원들이 전부 자기는 안 하겠다는 취지에 동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맞습니다. 예. 그럼 국무위원 전원이 안 하겠다고 할 때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냐? 예. 우리 안 정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상상할 수가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랄까요? 사실상의 폭동에만 해당 이걸 폭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단적으로 집단 하고 반발. 네. 하고 있으니까. 집단 항명 비슷한.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예. 거잖아요. 헌법 질서. 헌법 질서, 문란의 국권 목적은 문란. 네. 인정된다고 보고 예. 이거 제2의 자체가 내란 같은데. 국무위원들의 내란을 예.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게 일종의 파업선언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그 탄핵을 해버리면 우리 다 같이 일을 안 할 거야. 이제 이런 걸로 사보타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진짜 상황에서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윤석열 부부와 한덕수 부부는 놀라울 정도로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아 정말요? 예. 네. 어떤 점에서 매우 유사하냐면 예. 일단 그 두 부부가 자녀가 없어요. 뭐 예. 그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남자들이 다 거의 전적으로 배우자 내지는 처가 재산에 의존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윤석열 부부는 널리 알려진 그렇죠. 사실이고 예. 한덕수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 네. 그 최영화 씨인데 예. 그 배우자 이름이 거기가 워낙 부잣집이에요. 최아영. 최아영. 예, 예. 지금도 신문로에 대저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원래 처가집이었는데 거기에 한덕수 당시 학생이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과외 예, 선생님이었구나. 근데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간 거는 사실은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예. 그 집 학생을 가르치는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간 거고 그 처가는 그 직전 입주 가정교사가 누구냐면 제가 알기로는 정운찬 전 총리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에 제일 똘똘한 학생을 계속 입주 가정 교사로 쓸 만큼 부유하고 워낙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생을 처가와 배우자 돈으로 먹고 산 게 두 부부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배우자들은 다 미대 나왔어요. 물론 한쪽은 경기대 미대 나오고 한쪽은 서울대 미대 나왔지만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남편들이 배우자 말에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우자들이
무속에 아주 심취해 있다는 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거야. 가까워요.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의 담화를 보면서 저게 또 이 단골 네. 무속인이 윤석열 살아 돌아온다고 점괘를 또 뽑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오늘 최상목 부총리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네. 이건 또 뭐냐? 네. 이거는 뭔가 정말 거대 세력이 어떤 어마무시한 위협을 하고 있거나 네. 이게 전부 윤석열 한덕수와 공동 운명체로 자신의 몸을 엮는 이 상황은 네.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돼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줄탄핵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가장 큰 야당인 민주당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잠시 후 11시부터 이재명 대표가 또 긴급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한덕수 아니면 최상목이 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난망이 됐고 최상목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같이 공동 기자회견에 선 전체 국무위원들이 싹 다 이를테면 돌아오는 순서대로 우린 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럼 민주당은 오후 3시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좀 논의가 모아지고 있습니까? 이 방금 일어난 네. 사안이라 아직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제 네. 곧 논의를 이제 하고 고민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칙대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탄핵을 하기로 한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예. 그 한덕수가 탄핵이 되면은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런 헌법적인 의무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고 내란 동일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밖에 네.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 나는 안 하겠다. 이거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 얘기고요. 만약에 정하지 못한다면 사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퇴해라. 네, 예. 그리고 사퇴하고 그것을 근데 이제 지금 사퇴를 결제할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누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지금 이자들 때문에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가 보기에는 네. 법률안을 다 다시 써야 돼요. 네.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네. 진짜 꼼꼼하게 다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것은 법적인 책임이고 헌법상의 책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네. 나 하기 싫어 이런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헌법상 책무를 다할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분 싶습니다. 다 이제 법률가시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신장식 의원이 그 미리 법안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거 뭐 그 마치 국무회의가 마비가 돼가지고 전부 의결도 못하고 입법도 못하고 뭐 인사도 못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헌법이나 법률 절차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정부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보름 후에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20일 후에 국회로 넘어와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임명권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절차가 있다, 우리 법에. 그리고 그 순서가 26명에 대한 순서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다음에 3번 이렇게 쭉 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이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각한 국정 혼란이 생긴 것처럼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 권한대행 순서는 쭉 국무위원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거는 맞고 네. 근데 국무위원이 전원 권위 내지는 뭐 사고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거는 찾아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법률안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네.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거나 이러면 일정 시간 이후에 국회로 돌아와서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의 공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인사나 다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비상위기 상황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법률안 뭐 공포 문제는 지금 이제 예정된 다른 비상 상황에 대비한 그런 절차가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 공포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지금 정부 측에 국정 협의체를 하자. 그래서 네.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예. 같이 정책 협의도 하고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 한덕수 대행의 이런 지금 담화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파토가 났습니다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책임지는 자체로 비상 상황을 예. 좀 그 운영을 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국무위원들이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줄 사퇴를 한다든지 예. 실제로 국무 회의가 와해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뭐 불가피하게 개헌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개헌 절차로.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그 원포인트 예. 파면 국민 파면 절차 예. 그거는 사실은 아직은 뭐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국민 파면 절차가 어떤 그러니까 개헌에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예. 부칙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예. 파면하는 아. 그런 개헌으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파면하는 아, 그런 국민 투표로. 절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와해가 되고 예. 비상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잠깐, 보입니다. 근데 개헌 절차 자체가 예. 상당한 그 혼란- 시간을 네, 요구하는 요하고. 절차라 그 예. 공거 절차도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아 그거 아니, 네, 물론 일단 뭐 해결책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만 헌재를 통한 탄핵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점점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이 그 끝도 없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끊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국민 파면, 국민 투표 개헌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의 임기를 종식시키는 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시간은 시간이 이제 좀 이걸 걸려서. 최대한 뭐 공고 절차라든지 국민투표 보위하는 절차라든지 최대한 신속하게 당긴다면 예. 뭐 짧게는 한 달, 많게는 뭐 한 두 달 아. 내에는 할 수 있지 않은가. 한두 예. 달 안에 이제 네. 국민 투표로 그러니까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 근데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역시 이제 예, 중요한 문제긴 거- 하지만 예. 지금 지난번에 예, 이제 탄핵에 탄핵에 찬성했던. 찬성했던 국힘의 의원들 예. 12명 그리고 또 그 유동적인 예. 그 무효표나 기권을 던진 13명 예. 그러면 대략 그 중에서 예. 일부가 이 개헌 절차에 찬성을 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이런 혼란 상태를 계속 지속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 예. 표결에도 4명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12명에서 23명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 뒷조사 왕따 뭐 이러면서 사실 운신의 폭을 그러니까 거의 막 좁혀놓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제대로 된 얘기도 못하는 형편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상당히 이제 단속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이 와서 이제 투표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판이 네. 다른 상황이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또 뒤집어진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이라 네. 할지라도 네.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대로 뭐 계속 이런 내란 사태를 지속하게 하고 윤석열이 지금 자기 집에 숨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버티게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폭망은 물론이고 정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두고 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충분히 그 개헌에 동참하는 의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은 당에서 미리 뭐 논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지금 제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란을 내전적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상황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12월 14일 날 그 하루만 좋았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건데 그날가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즉시 그냥 한덕수를 포함해서 다 탄핵을 하고 뭔가 상황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 얘기는 뭐 지금 해봐야 소용도 없는 그렇죠. 거고 지금 내란을 내전으로 정쟁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내전적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사실상 오늘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기자회견은 이거는 내전으로 가자는 선언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여론전도 준비하고 제가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 세력들이 내전을 네, 획책하고 예. 있는 게 지금 하나둘씩 실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상황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 논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네. 전두광을 체포하려고 했더니 그때 육군 참모 차장이 야 보안사령관을 체포하려면 계엄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지 맞아요. 어떻게 승인 없이 체포하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 계엄사령관을 불법 납치한 보안사령관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습니까?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계엄사령관의 승인 없이는 안 돼. 뭐 이런 논리인데 네. 이게 딱 지금 국무위원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딱 그거거든요. 네. 아니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내란 수괴 혐의가 뚜렷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방해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건데 여기 탄핵하면 나도 직무대행 안 하겠다 다들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논리적으로는 이 이른바 모순된 논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 탄핵하면 안 된다, 나도 안 하겠다. 그러면 결국엔 무정부 상태를 그냥 스스로 만들겠다는 만들겠다. 얘기를 국무위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야, 이 참 그러니까 지금 덕분에 IMF 때보다 더 높은 원달러 환율을 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정생존자. 네, 그게 이제 국회 테러를 당해서 국무위원들이 다 생명을 잃고 살아남은 이제 환경부 장관이 네네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지금 사실상 테러는 아니지만 네. 국무위원들이 단체로 나는 국무위원직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의인이 누구인가 이런 지금 웃지 못할 그런 네. 상황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80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아, 뚫렸군요. 예, 아, 이거 지금 1,480. 제가 보기엔 1,500 1,500원 뚫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 상태로 가면 1,500원 뚫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딱 진짜 바라보기엔 너무하네. 한국은 이제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진짜 정말 너무한 거 이렇게까지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는. 아니 정말 이거는 내란 동조범, 내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란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일으켰으면 그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국무위원들이 이걸 종식시키고 정상국가로 가는데 협력을 해야지. 그렇죠. 세상에 내란을 내전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그 외신들에서 굉장히 우려 섞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민주주의가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흥분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찌감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장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런 대목이 있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가 탄핵되면 제2의 외환 위기가 온다. 그리고 이 외환 위기가 오면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다. 이제 이 얘기를 어제부터 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한덕수가 탄핵되면 환율, 물가, 수출이 전체 다 먹구름이 낀다. 이것은 오로지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또 이제 조선일보 등은 대서특필하겠죠. 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란죄가 이 내란에 직접 가담하고 주동한 자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내란죄 제3항에 보면 부와 수행죄가 있습니다. 네. 이 내란에 가담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용이하게 하는 그런 일체 행위가 부와 수행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그런 행태가 그런 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지금 국무회의 장관들 최상목 부총리 등이 하는 이 행태도 지금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사실상 지원하고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리고 또 내란에 대해서 내란을 부인하고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일체의 동조자들의 행위는 내란 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민주당이 내란을 종식시키려는 이런 것이 지금 경제를 그나마 안정시키려는 행위이지, 자신들이 내란을 계속 부인하면서 내란 수계를 탄핵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내란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지금 도표로도 보이고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들이야말로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하게 하는 그런 행위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1,480원이 넘었고요. 15원 넘게 지금 급등을 환율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2,400을 이탈했다. 2,400 깨졌군요. 예, 깨졌어요. 2,400 깨졌어요. 진짜 이러다 나라 망하겠습니다. 와, 진짜 역대급 무책임. 와, 이런 정부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말 어떻게 자기랑 저렇게 똑같은 사람들만 내각에 앉혔을까. 이번에 정말 무책임하고 예. 거짓말하고 예. 나라는 정말 생각 없이 사리사욕 당리당략만 챙기는 그런 집단들로 지금 이 나라를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율 움직임은 민주당 핑계를 댈 게 없어요. 지금 15원 이상 뛴 거는 철저하게 지금 최상목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기자회견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요인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15원 뛰고 끝나느냐?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이거는 끝이 어딜지 위는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우리도 느끼지만 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냥 혼돈 그 자체인 나라예요. 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국이 불안합니다. 차라리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뚜렷해요. 뭐 어떻게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집권 세력이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보수는 무슨 보수야? 보수는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 보수의 그렇습니다. 기본 태도인데 이거는 뭐 완전히 반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예. 정말 이거는 반란 세력이고 매국 세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한덕수 탄핵한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한덕수 탄핵하고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다. 재반란을 선택한 내란 세력에 대해서 이제 흉측한 망상을 걷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해서 신속하게 발본색원하겠다. 한덕수 탄핵하고 어떤 반란도 제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짜 그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고 소위 그 잘 배웠다는, 많이 배웠다는, 법을 잘 안다는 분들의 이런
해괴망측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역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서 또 가셔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전현희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김종대 의원님하고 좀 더 지금 국정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